수업을 들었던 학생 입장에서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염두하면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하는 조언이나 제가 뭐 조언을 드릴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되게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거 맞아요? 안 부끄러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너무 100% 신뢰하지 마라. 선생님은 어렵게 얻어야 되는 그런 지식들을 되게 퀄리티 있고 쉽게 제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는 교육 방법인 거지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본인의 플랜을 세워가지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어 이런 의심들이 사실 본인의 성장을 가장 멈추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시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정답이다, 뭐 다른 의심을 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뭐 근데 그 어떤 지도 방법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을 믿지 마라 라는 걸 사실 텍스트 그대로 보면은 상당히 좀 네거티브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왜 선생님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성관 학생이 그때 보였던 그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힌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을 마냥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띄워주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모든 학생들이 성관 학생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때로는 의지가 필요한 친구들은 또 체중을 짙도록 허용도 해주고 뭐 그런 편이긴 한데 졸업생 인터뷰에서 꼭 나와야 했었던 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보는. 네. 또 취업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이 조금 있을 거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취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제가 제주도에 살았었는데 서핑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부업으로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될 때쯤부터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위쪽 지역보다 일자리가 많이 없고 페이도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눈을 돌려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보자, 경기도 쪽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요시 봤었던 게 제 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말고 뭐 팀장급 지원이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강남에 있는 되게 큰 광고 영상 회사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준타스라는 회사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었는데 좀 자신감 있게 내질렀던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전혀 근거가 없으면 상당히 좀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 맞습니다. 어떤 스탠스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걸 보냈나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성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 그렇게 막 썩 안 좋지는 않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습니다. 괜찮았나 보네요. 또 그린학원은 촬영반을 또 따로 하잖아요. 국비 지원 영상 수업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이 촬영물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촬영반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촬영반을 들었던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영상 6개월 과정을 하면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편집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촬영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면서 제 적성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촬영반에서 배웠던 지식들이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편집을 배웠던 것들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촬영을 모르는 편집자만큼 무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멋있는 척을 하시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혼자면서 얘기하지? 조금 속이 울렁거렸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편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심리 상태의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적응의 위치에 있다고 적응의 생각합니다. 위치에 있다. 네. 학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 적용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짜맞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선임자가 있나요? 회사에? 아쉽게도 영상 선임자는 따로 없어요. 영상 선임자 네. 따로. 회사 대표님이 막 영상에 대해서 박학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영상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단어 이런 것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영상 퀄이 어떻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신 것 같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사수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물론이죠.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맞는 길인가 그거를 명확하게 해답을 내려줄 사수분들이 그럴 때마다 필요해요. 물론 제가 찾아보면서 그거를 알아갈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수가 있으면 오히려 본인의 역량 같은 경우를 조금 낮게 책정해서 낮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근데 저도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수가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저는 성장이 조금 더 우선시된 타입이어가지고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사수가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충분하다면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꽤나 제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제 나이대나 지금 연차로서는 성장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약간 그 고립감을 느끼시나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네. 그거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한 번씩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타인의 영상들을 보면서 제 영상과 많이 비교해보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근거들로 대표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답장을 잘 해주나요? 뭐 그렇게 잘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진 않는데 열정적으로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한가할 때인 것 같아요. 한가할 때인 것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아니어서 선생님 심기가 불편해서 조금 늦게 답변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정확하죠. 그죠. 그게 아닌 경우에 아마 제가 되게 요목조목 이야기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네. 컷 어떻게 하나요?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질문 방식을 바꿔라라는 방식이 아니라 네.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구렸다. 저해했다.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충이 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톡을 받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업시킨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 사실 저한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다 보내야 돼. 그렇죠. 근데 전 질문을 안 하니까. 이해를 안 한다고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 지금 그러면 본인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지방으로. 그렇죠. 유학 같죠. 예. 대구에서 취업을 하는 것, 서울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일단 장점 단점은 조금 명확한데 대구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살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부가적인 금액들을 조금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받는 연봉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좀 상쇄할 만한 그런 이점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당연히 대구에서 보다 페이는 더 높을 테지만 그 집값도 있고 본인이 혼자 생활해야 되니까 식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혼자 다 부담해야 되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조금 찾아가면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월급을 알뜰하게 쓸 자신이 있다. 그리고 뭔가 도전을 하고 싶다 타지에서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대구에서 적응을 하면서 영상업계를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고 돈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 대구에서 취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전이라는 단어가 네. 왜 서울 경기에 붙는 걸까요? 아무래도 영상이나 회사 규모도 그렇고 개체 수도 훨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대구에 있는 영상 회사들보다 아무래도 퀄리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경쟁 시스템에 제 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넓은 세상이니 도전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졸업생 인터뷰 어떤 걸 담아내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은 상태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떤? 적나라한 졸업생들의 실황, 집값에 허덕이는 졸업생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영상 편집자의 삶.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 요소가 될까요? 본인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 몇몇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한번 조명해보면서 선생님이 소정의 사례금 조금 지급하는 그런 사례금까지. 네, 선생님 또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아무튼 그렇게 적나라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게 있으면 예, 좋겠다. 이럴 때 어떻게 파괴할 수 있다 선생님의 네. 조언까지 첨가해서 졸업생 인터뷰의 컨셉을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 뻔한.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성관 학생이 이미 그 앞에 막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 이런 거 다 이야기했는데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저보다 퀄리티도 훨씬 안 좋을 거예요. 그 답변에.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가 학원에 대해서 뭐 좋은 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될 만한 조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졸업생 인터뷰가 앞으로 나가야 할 어떤 컨셉에 대해서도 힌트를 조금씩 주신 것 같아서 어울리지 않지만 좋은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게 될 어떤 사람, 학생들한테 학생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네. 저 여기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강성관이고요. 타인들과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꽤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앞서 선생님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퀄리티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수많은 의심들을 통해서 입증해가지고 충분히 믿고 수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전민근 선생님을 믿고 배워보신다면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